거리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나요? 아니요, 같이 살기 싫어요. 요새 불편해서 어떻게 같이 살아요. 싫어요. 누가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시부모님 모시라 그러면 아우 하고 저는 절대 싫어요. 싫어.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아무래도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20, 30대 여성 5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결혼 후 시집살이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81.3%가 할 수 없다고 답했는데요. My country mothers-in-law and daughters-in-law do not like to meet each other. But however, I've met some women in Korea who live with their mothers-in-law and sincerely I can't imagine how do they do it.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이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고부가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윤경숙 씨와 며느리 강미란 씨. 수박 근데 너무 크면은 그 안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왜 먹을 게 없니? 언니가 얼마 전에 참외 먹고 싶대. 아유 저거는 속만 쓰리고. 우리 집 친구가 3명밖에 없는데요. 어머니도 이거 많이 안 드시는데 저쪽 게 더 낫나? 아유 잔소리 말고 저거. 과일 하나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이 고부는 왜 동네에서 유명한 걸까요? 저 며느리 남편이 6년 전에 돌아갔잖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아. 요즘 세상에 누가 남편이 있어도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싫어하는데 저런 며느리가 어디가 있어? 찰떡궁합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아들도 없이 남편도 없이 같이 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너 이혼만 들어 사과야 빨리. 안 해요. 끊임없이 싸우면서 한 집에 사는 이유는 뭘까요? 너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어?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저 안 나갈 거예요. 지금부터 그녀들의 치열한 동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란 씨의 집을 찾은 제작진. 음대를 나온 경숙 씨가 상당한 연주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미란 씨는 그녀의 친구이자 딸인 12살 은비와 커다란 수박을 자르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아이고 얘 수박 써는 꼴하고 얘 이렇게 크게 썰면 어떻게 먹냐? 응? 아니 뭐가 커요? 한 입에 싹 먹게 예쁘게 좀 썰어봐라 좀. 에이 수박을 이렇게 크게 썰어야 맛있죠. 뭐야? 맛있는데? 참나. 맛만있구만. 왜 크게 먹어야지? 그렇게 맨날 대충 아이고. 아 그럼 뭐 얼마나 잘라드려요? 한 입에 먹게 좀 예쁘게 써봐. 네모나게 좀. 아 연비야 그걸 손으로 먹으면 어떡해? 아유 교양 없이 참. 어머니께 제가 잘라드릴게요. 조그맣게. 아유. 가서 앉아 계세요. 배운 게 있어야지. 아이고. 또 그래요? 화난 것을 말과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 경숙 씨. 시어머니의 지나친 깐깐함에 미란 씨는 이미 이력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거 여기다 놓고 가셨어요. 아 우리 어머니 나이 드시니까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니까. 가끔 경숙 씨도 실수할 때가 있답니다. 그래도 일단 시어머니 말부터 따르는 며느리. 같이 산 지 12년. 미란 씨에겐 그녀만의 시어머니 대처법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게 맞죠? 야 드세요. 씨 뱉을 그릇은 안 갖고 오니? 그냥 여기 아무데나 버티면 되지. 또 아무데나. 그렇게 가르쳐도 소용없어 쟤는. 휴지에다 뱉으시면 되죠. 가족끼리 그렇게 수박 먹으면서 격식 차려가지고 뭐에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대꾸 포당포당 하지 말고 빨리 갖고 와. 왜 어디다 뱉으세요. 설거지거리도 많이 나와요 어머니. 그래도 꼬박꼬박 말대꾸네 얘가 그냥. 아이고 다 얘 때문에 내가 네 명이 못 죽겠어. 아이고 야 빨리 좀 갖고 오라고. 알았어요 갖고 올게요. 큰 소리가 나서야 미란 씨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도 서로에게 지지 않는 두 사람. 이렇게 싸우면서 왜 같이 사는 걸까요? 제가 이유가 있어요. 배당금이 10억이 나온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나가고 저러고 있잖아. 이게 은비 아빠가 은비한테 낸 게 유산이야. 아 근데 이거를 제가 이 10억을 가지려고 안 나가는 거라고. 벤처 기업을 했던 경숙 씨 아들 철영 씨가 죽으면서 은비에게 물려준 회사 지분. 올해 초 회사가 상장되면서 지분의 가치가 10억이 됐습니다. 며느리 미란 씨는 정말로 이 10억 때문에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일까요? 맞아요. 10억 되면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12년을 모셨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어머니가 10억 주면 나가려고요. 너무 당당히 돈 때문이라고 말하는 미란 씨. 오히려 그래서 다른 뭔가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미란 씨의 주방이 부산합니다. 무슨 진수성찬을 차리는지 그녀의 손놀림이 바쁜데요. 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왜 이렇게 반찬을 많이 하세요? 아, 무슨 날이 아니고요. 점심 저녁 때 반찬 먹을 거 아침에 이렇게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서 차리기만 하니까 간단하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해요. 시어머님이 안 도와주세요? 저희 시어머님 너무 잘 배우셔가지고 집안일 잘 못하세요. 간 좀 보실래요? 맛있죠? 별로신가 봐. 지금 떠들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어머니가 중요한 일 하시거든요. 은비랑 저쪽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하나 거실로 나가보니 은비가 할머니에게 특별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씩 손녀에게 영어, 수학, 한문 등 주요 과목을 직접 가르치는 경숙 씨. 칼성 말로 하면서 하라니까. 착할성. 요즘은 젊은 엄마들도 애들 공부 가르치는 거 힘들어하는데 어떠세요? 내가 숙대 나왔거든. 근데 뭐 초등학생 하나 못 가르치겠어 뭐. 요즘에는 강남에 아빠들이 새벽같이 그냥 애들 뭐 한자니 영어니 다 가르친대. 근데 은비는 아빠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야지 뭐. 얘네 애비도 내가 서울대 보냈잖아. 은비도 내가 서울대 보내야지. 아들의 유일한 핏줄 은비. 그녀가 살아가는 희망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습니다. 할머니, 엄마, 은비. 이 집은 이렇게 여자 3대가 사는 집입니다. 이게 나물이랑 묻혔냐? 아유 싱겁 빠졌네 그냥. 아유. 아유 어머니 싱겁게 먹어야 몸에 좋다 그래서 일부러 싱겁게 한 거예요. 은비야, 나물 좀 먹어봐. 어때? 맛있다. 맛있지? 너는 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해. 음식 하나 간을 못해 그래. 아이고 참. 아 은비도 괜찮다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너무 짜게 드시면 몸에 안 좋아요. 화가 난 경숙 씨가 화제를 돌리는데요. 얘 은비 수학 학원 보내야 되겠어. 너 지금 배운 학원에서 수학 배우지? 얘 수학 성적 봤어? 그렇다고 뭐 따로 동네에서 또 다녀요. 중학교 아이, 때 그거- 다시 하면 되지. 얘 얼마나 떨어졌다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아니 너? 지금 못 쫓아가면 계속 못 쫓아가. 네가 못 배웠으면 애라도 좀 가르칠 생각해라 얘. 제가 못 배웠다고 제 딸까지 못 배운 줄 아세요 어머니? 네가 노력을 안 하잖아. 애 성적 하나도 안 보고. 그래서 은비가 하고 싶을 때 하게 두시라고요. 아이고 참. 아유 너랑 의논하기는 그러죠. 끝까지 자기 할 말 다 하는 며느리에게 화가 폭발한 경숙 씨. 느닷없이 클라리넷을 연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집에선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닌가 봅니다. 어머니, 또 2층에서 내려오면 어쩌시려고 아침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저러세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화내실 때마다 클라리넷을 저렇게 부시거든요. 음악으로 화를 누르는 걸까요? 아침 내내 클라리넷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은비의 등굣길에 함께 나오는 미란 씨. 수학 학원 가고 싶으면 얘기해. 싫어. 할머니랑 공부하는 것도 만족하고 또 피아노 학원까지 합해서 3개나 되는데 나 힘들어. 그치 은비야 힘들지. 그래 우리 은비는 학원 안 다녀도 아빠 닮아서 공부 잘할 수 있어. 아빠가 그렇게 공부 잘했어? 그럼 서울대 아무나 가냐? 아빠 공부도 엄청 잘했고 그러니까 서울대 가지. 맨날 정기 활동했어? 맨날 전교 1등 했지. 그리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아빠 되게 멋있어. 아빠 한번 보고 싶다. 엄마한테 뽀뽀. 엄마도. 그리고 엄마 아침에 준 거 그걸 아이스크림 다 사 먹고. 열심히 해야 돼. 알았어. 하는비 화이팅. 화이팅! 안녕. 이따 봐. 안녕. 은비야 사랑해.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미란 씨. 바로 남편 때문인데요. 그냥 은비 학교 갈 때마다 좀 생각이 나요. 저렇게 뒷모습 보면. 너무 빨리 저 세상으로 간 남편. 오늘같이 시어머니와 언쟁이 있는 날이면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날 오후 경숙 씨가 학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도를 보며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은비 친구 엄마한테 수학학원 좋은데 좀 물어봤거든요.
그거 좀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지금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은비의 수학 성적이 떨어지자 좋다는 학원들을 알아본 그녀. 면담을 위한 자료까지 준비해 왔는데요. 4학년 때 거거든요. 네, 그때는 좀 괜찮았었는데 이게 5학년 올라오더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6학년 선행이라든지 선행인 부분들도 좀 있어요. 네. 아, 그럼 이렇게 부족한 데는 어떻게 보강하는 거는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제,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개인 보강이라든지 이런 네. 걸 이렇게 하는데 원장의 설명에 세세한 것까지 체크하는 경숙 씨. 요즘은 엄마의 정보력이 아이의 성적을 좌우한다는데요. 아무리 젊은 엄마들이 빠르다 하지만 열정과 연륜까지 갖춘 할머니의 저력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님 일을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준비해가지고 아이를 어떤 목표한 바에 의해서 꾸준히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웬만한 학부모님보다 훨씬 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셨고요. 그 후로도 몇 군데 학원을 더 다닌 경숙 씨의 몸은 점점 피곤에 지쳐갑니다. 그녀는 왜 며느리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다닐까요? 걔는 아주 공부는 나 몰라라 한다니까 지가 안 해갖고 아주 공부하는 거는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이라니까. 혼자 손녀의 공부를 걱정해야 하는 할머니. 먼저 간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게 납니다. 12년 전 경숙 씨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아들 철영이 결혼할 여자라고 데려온 미란을 보고 기가 막혀 할 말조차 잃었습니다. 어머니, 미란이 아니면 안 돼요. 결혼만은 제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철영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되니까 당장 나가. 미란이 좋은 애예요, 어머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아가씨, 제정신 아니. 사람이 용납될 선이 있는 거야. 고절해. 경리? 내가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이건 아니지. 아가씨, 양심이 있음 이러면 안 되고. 어머니, 왜?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 철영 씨 정말 사랑해요. 사랑? 그게 뭔데? 이런 게 사랑이라면 난 그런 거 몰라. 더 이상 험한 걸 보기 싫으면 당장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당장 나. 어머니. 아우 눈앞이 깜깜한 게 정신을 잃었어. 20년 전에 남편 죽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거든. 서울대 나와갖고 벤처 사업하는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어. 변호사에 의사에 피아니스트 그렇게 막 중매도 많이 들어왔거든. 근데 글쎄 지 회사 그 고졸 격리 그걸 데려왔으니 글쎄 안 넘어가는 엄마가 어딨어. 제가 상고 나와가지고 처음 취직한 회사에서 만난 사장님이었거든요. 되게 똑똑하고 남자답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 막 왕자님 같이 아니 그런 높은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반대를 하신 거는 좀 당연하죠.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더라고. 오셨어요? 사장님 어디 계시니? 저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철영이가 배부른 여자랑 같이 있다고 친구가 말해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선 막 사무실로 가봤지. 그랬더니 글쎄 미란이가 배가 불러 있더라고. 아휴, 그때는 정말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 나를 어디까지 비참하게 만들어야 되겠니? 네놈 낳아서 키운 대가가 겨우 이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몇 개월이니? 6개월입니다. 식은 아이 낳고 올리자. 어머니. 어머니 고마워요. 진짜 열심히 살게요. 제 귀가 막 의심스러웠어요. 진짜 허락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가 아시면은 저 아이 떼라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어머니는 그럴 뿐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진짜 무서웠고 남편이랑 저랑 그것 때문에 어머니한테 안 알리고 그 6개월 될 때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허락을 해주신대.
그때 느꼈어요. 어머니가 제가 알던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시구나. 내 핏줄을 가졌다는데 우리 집이 손이 귀해요.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들지만 허락했지 뭐. 근데 그 다음이 문제더라고. 이쁜데 며느리는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이것도 설거지를 한 거야? 아니 이빨래를 다 한꺼번에 몰아서 발랐단 말이야? 정말 하나같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싸늘했던 경숙 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허브티 한 잔 드세요. 그래 고맙다. 아범은 오늘도 늦니? 예, 그런가 봐요. 아범 신경 좀 많이 좀 써줘라. 예, 어머니. 왠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네. 심장 마비래요. 병원에 갔는데 이미 죽어 있었어요. 저 남편 죽는 것도 못 지켜봤거든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죽냐. 출판사에서 격리일을 하고 있는 미란 씨. 남편이 죽은 후 자신의 용돈이라도 벌겠다고 나온 것이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하실 때 저한테 결혼 전에 했던 격리일이라 그나마 빨리 적응할 수 있었는데요. 말고는 직장에서 미란 씨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격리사원으로서는 최고입니다. 계산 틀리는 거 없고 꼼꼼하시고 성실하세요. 그리고 인간성이 너무 좋으세요. 아이가 있으신 분이라 그런지 배려심이 많고요. 규모는 작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의 출판사. 오늘은 인쇄된 책이 나오는 날입니다. 따끈따끈한 새 책을 펴볼 때 출판사에 다니는 보람을 느끼는 미란 씨. 하지만 첫 시작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니랑 한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어머니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시작했는데요. 뭐 꼭 그런 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회사 분들 분위기도 좋고 우리 사장님도 되게 좋으시고. 그녀는 지금 회사 생활에 만족합니다. 미란 씨가 딸을 찾아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닙니다. 성적 때문에 할머니한테 혼이 난 은비가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는데요. 엄마의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마침내 은비를 찾은 미란 씨.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봐봐, 엄마 봐봐. 은비야, 많이 속상했어? 은비야, 할머니가 우리 은비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우리 꾸준한 거야. 응? 은비 착한 어린인데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돼? 언니 나는 너무 할머니고 싶단 말이야. 뭐라고? 할머니가 너무 싫어. 은비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할머니 싫다고 하면 어떡해. 아니 막 엄마처럼 될 거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처럼 대학 못 간다고 그랬다고. 할머니가 엄마 욕하는 거 너무 싫다고 그래요. 은비 엄마 사랑하는구나, 그치? 알았어. 상처받은 딸을 달래주는 미란 씨. 할머니와 골이 깊어진 은비의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주려 합니다. 밤늦은 시간, 미란 씨와 경숙 씨가 은비 문제로 언성을 높입니다. 소령이 딸도 돼. 넌 어디 가서 새로 애 낳을 수 있지만 난 하나뿐인 혈육이잖냐. 그런데 어떻게 맡기느냐 애를. 맡기려니 누가 맡길러요? 네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응? 제가 돈이 왜 없어요? 은비 앞으로 된 10억 그럼 저 주세요. 제가 자식 교육 제대로 시킬게요, 그럼. 네가 그 돈을 왜 신경 써? 너 각서 쓴 거 잊었니? 각서 이야기가 나오자 말문이 막히는 미란 씨. 무슨 각서길래 그럴까요? 아니, 제가 결혼 전에 각서를 어머니한테 쓴 게 있거든요. 그 혼전 계약서라고. 그 어머니 공증까지 받아오셨어요. 그럼 어머니
심정은 이해를 해요. 저를 좀 못 믿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나 같은 거를 못 배운 애를 한마디로 사랑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계속 의심하시는 거예요. 너 우리 아들 재산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여자들처럼. 그래갖고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뭐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재산에는 손 안 대겠다. 전 진짜 제 사랑에 자신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좀 상황도 많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서 그때 썼던 그 각서대로는 저는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억하심정으로 그런 거지. 뭐. 나도 배운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든 며느리 들어왔다고 어거지로 쓴 거야.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잘한 것 같아. 며느리가 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며칠 후 여전히 표정이 어두운 미란 씨. 아직까지 시어머니와 말을 하지 않고 냉전 중입니다. 원래 싸우면 금방 화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오래 가네요. 신경 쓰여. 남편이 죽고 6년 동안 시어머니와 살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이번은 더 힘이 듭니다. 좀처럼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때. 네, 어머니. 네. 저는 한 1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퇴근 후 만나자는 시어머니와의 약속 장소로 간 미란 씨. 갑자기 밖에서 왜 만나자는 것일까요? 미란 씨는 오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한데요. 그런데 경숙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요, 우리 며느리 강미란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쪽은 마포에서 법무사하시는 김 선생님이셔.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둘이 다 상처했으니까 서로 이해가 다 될 거예요. 좋은 인연 될 거예요. 나 먼저 가볼게. 며느리에게 선을주선하는 어색한 상황. 경숙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느 중매쟁이처럼 두 사람을 남기고 일어섭니다. 오히려 미란 씨가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더 당황한 듯 보이는데요. 며느리한테 지금 남자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네. 서로 마음에 들면 좋잖아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그거 뭐 나이 들어서 계속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예의 때문에 마지못해 앉아있는 미란 씨. 시어머니의 목적을 알기에 속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며느리한테 선수를 친 경숙 씨. 그녀의 뜻대로 미란 씨는 결혼을 해 이 집을 나가줄까요? 어머니! 너 왜 벌써 오냐?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뭘? 어머니, 저한테 갑자기 남자를 그렇게 왜 소개시켜주세요? 저를 그렇게 보내시려고요? 어머니 맘대로 안 되죠? 아유, 얘 좀 봐. 그렇게 좋은 남자 소개시켜줬으면 고맙단 소리는 안 하고? 야,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데? 좋은 남자요? 제가 네. 언제 필요하대요? 그럼 어머니 좋은 남자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어머니가 재혼하실래요? 얘 그럼 나가실래요? 그래서 집에서? 얘 말버릇 좀 봐. 어머나, 너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어?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저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가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고부지간. 경숙 씨는 기가 막힙니다. 한가로운 토요일 오후, 미란 씨가 거실에서 무언가를 작성 중인데요. 시어머니 경숙 씨의 이름을 쓰는 것을 보니 경숙 씨와 관련된 건가 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서류를 챙겨 들고 경숙 씨의 방으로 가는 미란 씨. 시어머니 앞에 서류를 놓는데요.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키가 몇이지? 어머니가? 이게 다 뭐냐? 이거는요, 그 구청에서 하는 어르신들 미팅 파티예요. 그리고 이거는 결혼 전문업체에서 하는 그 가입 신청서거든요. 여기 가입하시면 연락이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입해드릴 테니까 어머니 키하고 몸무게만 알려주시면 돼요. 얘가 아주
너 시험이 갖고 노는 거냐 지금? 응? 어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 남자 소개시켜 주신 거 제가 어제 잘 생각해 봤는데요. 그 어머니가 원하시는 걸 간접적으로 저한테 표현하신 것 같아서 아이고 얘가 진짜. 작성해 드릴게요. 아이고 내가 말했지. 어? 내가 바라는 거는 네가 할 길 가는 거라고. 어머니, 제 갈 길은 10억이에요. 저 못 나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가시라고요. 아이고 얘 필요 없어. 미쳤어 얘가. 아니 어머니, 참나. 제가 좋은 뜻으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아이고 너나 잘해 너나. 어머니는 미쳤어, 저한테 얘가 그러면서 진짜. 저는 왜 안 돼요? 어머니가 자꾸 어제처럼 그렇게 한 번 하시면 저 2번 할 거고요. 어머니가 10번 하시면 저 20번 너 왜 하시니까. 사는데? 너 왜 아니요, 그러지 안 하셔도 돼요. 미란 씨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팽팽하게 맞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 모두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줘요? 갈 때까지 다 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뭐 시어머니가 저 혼자 살고 좀 힘들어하니까 좋은 의도로 소개시켜줄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니에요. 정말 그런 좋은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저 내쫓으시려고. 며칠 후 외출 준비를 하는 미란 씨와 은비. 모처럼 만난 아들이에 은비가 신이 났습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은 색깔로 하지 뭐. 아 예뻐. 거울 보고 와. 어디 가세요? 시어머님이 미국에서 오셔서 식사하자고 하셔서요. 아니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특별한 일도 없는데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결혼할 때도 제일 반대 많이 하고 저 좀 싫어하고 그랬거든요. 뭐, 어떻게 오셨다는데 나가야지. 며느리 마음과는 달리 멀리서 오는 동생과의 반가운 만남을 기대하며 경숙 씨는 곱게 단장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뭐 찾으세요? 콤팩트. 내가 분명히 여기다 넣어놨거든. 아이 근데 없네. 가방에. 아이 나이 드니까 이래. 아이 참. 아이 그냥 가야 되겠다. 아이. 아 얘들아 다 됐니? 시모 때문에 아슬아슬한 평화를 유지하는 고부간. 세 식구가 이렇게 함께 외출을 하는 것은 참 오랜만입니다. 경숙 씨의 바로 아래 여동생인 경원 씨. 가족들과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형제 중 경숙 씨와 가장 친해 조카 철영 씨 결혼식과 장례식 때 언니 옆을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에게만은 처음 보던 그때와 똑같이 무시와 냉랭함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아유 이뻐라. 많이 먹어. 네. 아니 어쩜 이렇게 아빠랑 똑 닮아. 저녁에 꼭 닮았지? 깜짝 놀랐어. 세상에. 공부도 아주 잘해요. 진짜? 아, 언니 그럼 잘 됐다. 이번에 보내서 제대로 교육시켜보자. 거기가 시설이 진짜 잘 됐어. 그러니까 요번에 언니 가는 길에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랬으면 좋겠어. 좋겠지? 어머니가 미국 가세요? 언니 너 언니 비자 나올 때 은비 것도 같이 신청할게. 그럴래? 왜냐면 자 그렇게 우리랑 같이 들어가면 언니 외롭지는 않잖아. 그래.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으시지? 거기 가서 공기가 엄청 뭐라고 했지? 미란 씨는 은비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가신다니요? 누굴 데리고 미국에 가요? 아니 네가 내 집에서 안 나간다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은비 데리고 나가야지 뭐 어떡하냐. 어머니 은비가 누구 딸인데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슨 갑자기 이모님 오셔가지고 미국에 간다고요? 상의를 해. 너는 상의해봤자 수학학원 한 거 보내주고 그렇게 힘들잖아. 이모님 그래? 수학학원 못 보내게 하더라고. 아유 그럼 그렇지. 이모님. 무슨 있겠어 시가. 아유.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이모님. 지금 애 아빠 돈 가지고 가져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모님 재작년에 아들 사업 망한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왜돈 얘기가 나와 지금? 어? 왜 돈 얘기가 나오냐고. 사람 어떻게 그따구로 얘기를 해? 그럼 갑자기 하고 저도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저희 은비 절대 못 데려가요. 어떻게 못 데려간다고요? 아우 얘 참어. 언니 얘. 나 호텔에 가 있을게. 언니 나한테 아유 나한테 얘. 나한테. 얘너 이모님 모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 아유 얘가 정말 너 이모님 모처럼 오셨는데 너 그럴 수
사이좋게 지낸 적이 있을까 싶은 두 사람. 경숙 씨가 며느리를 품었다는 말은 무슨 사연일까요? 32살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저 세상으로 떠난 남편 철영 씨. 26살 미란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자각할 겨를조차 없이 그녀에겐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남편 죽었는데 밥이 먹구멍으로 넘어가니?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은 거야.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가 말이나 되니? 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꼴이 된 거야. 생태 같은 내 아들이 비명 행사를 했다고.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나가. 꼴다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나가. 엄마 봤죠? 아빠의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6살 배기 어린 딸 은비. 그렇게 미라는 그저 몸만 움직이는 헛개비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애미야. 은비 울잖니? 은비 왜 울어? 애미야. 애기야, 너 왜 그러니? 애기야, 빨리 정신 차려. 병원 가서 위세척을 했는데 음식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한 열흘은 아무것도 안 먹었을 거래. 지 남편 죽고 나서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거기다가 또 따라 죽겠다고 약까지 먹고.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쟤도 철영이를 자기 목숨 이상으로 소중하게 생각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걔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품기로 했어. 은비를 데리고 백화점 쇼핑을 가는 경숙 씨. 며느리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모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미란 씨입니다. 직장 생활에 살림도 힘든데 시어머니와의 전쟁 같은 싸움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요. 오늘만큼은 그저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때 시어머님 그날 이후로 더 뭐라고 안 하셨어요? 뭐라 안 하긴요. 아주 난리 났죠. 제 꼴 보기 싫다고 막 갖다 치우라고 저를 어디다 갖다 치워요. 근데 어머니한테 막 뭐라 하셨는데 어머니가 그냥 저랑 뭐 상대하기 싫으니까 말 굳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막 뭐라 하셨나 봐요. 복잡한 생각 없이 낮잠이나 실컷 자기로 한 미란 씨. 이내 잠에 빠져듭니다. 어머니, 번호 누르시면 되지 왜 꼭 배를 누르고 그러세요? 문 열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아니 그게 아니라 번호키 누르시면 되는데 꼭 귀찮게 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머니 은비는요? 은비가 왜? 어머니랑 백화점 같이 갔잖아요. 나랑 같이 갔다고? 지금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은비와 함께 나갔던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시어머니. 놀란 미란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제발이란 바람도 소용없이 은비가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기 잘 생각해 보세요. 은비랑 저기 언제 헤어지셨어요? 언제쯤에? 아니 백화점 어디 백화점 갔냐고요, 어머니. 여보세요? 은비야, 너 어디 거기 어디야? 알았어, 엄마 지금 갈 테니까 거기 꼼짝하지 말고 있어, 알았지? 움직이지 마. 어디 있대? 백화점 앞에 있다. 저 갔다 올 테니까 여기 계세요. 나도 가자. 그치? 백화점으로 가는 길. 제작진 차로 이동하는 동안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습니다. 놀란 가슴으로 도착한 미란 씨와 경숙 씨는 다행히 금방 은비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 깜짝 놀랐어. 미안. 큰일 날 뻔했네. 할머니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랬구나. 아이고, 할머니가 미안해. 야, 할머니도 여태까지 너 찾다가 집에 오셨어. 아이고, 다행이다. 배고프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엄마. 서로가 다 같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함께 집으로 가는 3대. 오늘은 참으로 긴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경숙 씨가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내가 너를 재혼시키려고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었어. 내가 치매래. 알아요.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 전 시집 와서 처음 시집 올 때부터 어머니 계속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어머니 왜 행동하나 눈빛만 봐도 다 아는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그렇게 알았으면 내가 나가라고 그럴 때 나가지. 내가 더 아파지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 진짜 저 보내려고 그러신 거예요? 저 나가면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살려고요? 진짜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나도 그렇게는 싫지. 그렇지만 네가 고생스럽잖니. 괜찮아요 어머니. 여태까지 고생 더 많이 했어요. 이제 어머니 잔소리 덜 하겠네 나한테. 어머니 나 어머니를 미운 정도로 갖고 이제 어머니 우리 엄마 같단 말이에요. 고맙다 얘. 그렇게 생각해줘서. 내가 딸처럼 진짜 딸처럼 모실게요. 그래 고마워. 이게 철영 씨도 없잖아. 나만 믿어. 어머니. 나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그렇게 딴소리만 했지. 너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니.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치매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야. 나는 정신 놓고 간호하는 사람은 그거 다 뒤치다거리하고. 내가 좋은 남자 소개시켜주고 나는 요양원에 가려고 그랬지. 예전에 나 때문에 얼마나 시집살이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내 병수 밟고 살고 생각하면 너무 안 됐어. 나는 요양원에 들어가고 걔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내 소원이야. 네가 너무 힘들어지면 어떡하니. 응? 내가 점점 더 정신없어갖고 너한테 너무 짐될 것 같아. 내가 괜찮다잖아요 어머니. 어머니 자식이 부모 버리는 거 봤어요? 나 원래 엄마도 없고 이랬는데 어머니 우리 엄마 같단 말이에요. 내가 딸처럼 모실 테니까 그냥 그런 말 하지 마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네가 나가 사는 게 편할 텐데. 아니라고 몇 번 말해 진짜. 우리 어머니 치매 걸리신 거요. 다 제 탓이에요. 어머니 처음에 저랑 남편이랑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 억지로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못 이기는 척 살았는데 남편이 또 젊은 나이로 그렇게 죽고. 어머니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을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병이 온 것 같은데 10억이란 돈 알았을 때 그거 핑계 대고서 제가 어머니 곁에서 안 떨어지려고 한 거예요. 제가 엄마 같이 모시고 살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저한테 엄마예요. 그동안 맺혔던 오해와 갈등을 모두 풀어버린 시어머니와 며느리. 서로를 향한 마음은 모녀지간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대가 함께입니다. 내가 그 인터넷으로 다 알아봤는데 그거 뭐 나한테 떨어질 재산이 좀 되더만. 내가 뭐 그런 거 공부 안 했을 줄 알아? 이거 암만 법대로 해봐도 10억에서 내가 1원 한 장도 못 줘. 엄마! 너 그거 받으려면 짐 싸갖고 나가. 얄미워. 10원이 왜 내 거지 왜 할머니랑 엄마랑 싸워? 그러네, 너 네 거야? 똑똑해라, 은미. 내 딸 너무 똑똑하다. 10억 쟁탈전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진짜 사랑을 깨달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녀들의 마음이 변치 않는 한 10억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